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금융사기범 라임 김봉현, 김봉현 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이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봉현 씨는 정권을 향해서 로비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여권을 겨냥을 했는데, 느닷없이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서 검사들에게,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룸사롱에서 향응을 제공했고, 또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 그에게 로비를 했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 범죄자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마치 정치권에서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윤석열 사단 쪽에서 기동민 의원, 금품수사 양복도 받은 그 의원이죠. 기동민보다 좀 위선인 강기정 정도는 잡아야 윤석열이 힘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윤석열의 공작론, 윤석열 사단이 마치 무슨 공작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 그것을 받아서 윤석열을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의 천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조간신문 일면 톱은 이 기사입니다. 경제지 정도를 빼놓고는 전부 이 기사가 일면 톱인데, 자, 몇 가지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 추미애 야당 수사는 안 했다. 윤석열이 야당 수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상모략이다. 야당 수사 안 했다는 것은 중상모략이다. 좀 보시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치고 나왔죠. 그 전에 채널A 사건 때는 수사지휘권 박탈 이렇게 해도 그냥 침묵했는데 지금 치고 나온 점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발표 내용, 이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법무부가 발표했죠. 법무부 발표 내용, 사실상 추미애 말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한 발 더 나가서 추미애 장관은 별도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패싱하겠다는 이야기죠. 채널A 사건 수사 때처럼. 그래서 윤석열 지휘 배제 시사. 그런데 윤석열은 야당 의혹 철저 수사 지시를 다 했다. 그리고 검사 비위는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 야당 수사안에 중상모략, 또 추윤 충돌. 추윤 또 충돌했다. 모든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수사 뭉갰다. 중상모략, 추윤 정면 충돌. 제목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중상모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야당은 수사 안 하느냐, 이것이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수사를 뭉개, 중상모략, 또 정면 충돌, 이런 기사고요. 자, 중앙일보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김봉현의 옥중 한마디가 추윤 전쟁 불렀다. 자, 보십시오. 옥중 한마디. 금융사기꾼이죠. 금융사기꾼의 옥중에서 보낸 편지 하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날아온 서신 한 통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그 옥중 편지에는 검사 3명 룸사롱 접대와 야당 정치인을 동원한 은행 로비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이것은 그 김봉현의 그 편지 내용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김봉현이 오히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요즘은 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조국 때부터 그렇고, 최강욱 기소되고 나서도 그 윤석열을 막 공격을 했죠. 강기정 돈 5천만 원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윤석열이 나를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받았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윤석열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기범까지 검찰개혁, 윤석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맞받아치면서 강력 반발을 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라임 수사가 여건을 겨누기 시작하자 검찰이 정권의 타깃이 된 것 같아, 이런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 이 라임 사태는 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그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대형 돈이 오고 간 그런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특히 김봉현은 법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직일 때 청와대에 가서 5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그 정무수석이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전화해서 뭐 라임에 대해서 뭐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니 임기 말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재개 움직임을 보였죠. 수사팀을 보강하라는 지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어느 정도 관철을 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뭔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서둘러 나서서 윤석열을 지금 제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더구나 윤석열을 패싱한 수사팀을 꾸려서 이 라임, 옵티머스 이것을 아마 또 어떻게 정권과는 그 거리를 두면서, 권력과는 거리를 두면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것을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금융 사기 사건, 여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개입을 했는지, 로비를 했는지, 그 부분 또 하나, 이 두 가지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별도 수사팀이라는 것은 결국 이 권력을 향한 수사는 떼버리는 겁니다. 이 금융 비리 자체, 이 사건만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 진술은 지금 공중으로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금융사기 범죄자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언론사에 옥중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에서 당장 반응이 나오죠. 맞아, 우리 야당 정치인도 수사하고 있어, 이렇게 당장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라, 검사들 감찰을 하라, 향응 받았다는 검사들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 법무부 감찰실에 나서서 뚝딱뚝딱해서 김봉현을 사흘 연속 만납니다. 연속 만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김봉현이 그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고 했을 때는 김봉현 저 사기꾼 못 믿겠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김봉현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야당 정치인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났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봉현 법정 진술 뭉갠 여건, 거의 편지 한 통에 일제히 정조준 여건이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법정 진술은 뭉개고 있었죠. 뭉개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중 편지라는 게 나오니까 일제히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공격을 하고 있죠. 윤 총장의 화살 돌린 추미애, 그리고 여당도 180도 입장 바꿔 철저 수사하라 이야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윤석열의 지휘권 박탈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라임 전주인 김봉현은 법무부 조사는 받고 남부지검 소환은 거부하고 있다. 자, 법무부와 뭔가 딜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법무부도 그 강기정 5천만 원 전달 정언이 났을 때는 침묵을 하더니 김봉현이 야당과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자 사흘 만에 감찰에 착수를 해서 부실 수사의 배경으로 윤석열을 지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입니다. 전에는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합뉴스와 통화를 합니다. 보통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검찰총장은 잘 안 봤죠. 그리고 윤석열은 특히 이런 사태, 추미애 조국과의 갈등 속에서 개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 통화에서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은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자, 이렇게까지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검찰 내에 김봉현 서신의 모순적 내용이 많다. 채널A 사건을 연상시킨다. 자, 이것은 김봉현의 진실성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죠. 본인이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본인의 자체 구명 활동 차원이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편지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뭐 수사 내용을 매일 대검에 적보하더라. 내 앞에서 검찰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어서 검법 유착 공작 아니냐. 검법, 검찰과 범죄자가 유착한 의혹이 있다. 자, 그리고 술자리 참석했던 변호사는 당시에 검사는 없었다. 검사 3명에게 향응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검사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 피해자 앞에서 수사 상황을 말하는 건 보고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입장문에, 김봉현의 입장문이 마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닌가. 그리고 특히 김봉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에 개입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김봉현의 입장문에서.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계정 정도는 잡아야 된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뭐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차단 쪽에서 김봉현에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이런 표현이 다른 데도 나옵니다. 자, 채널A 사건 의혹을 처음 보도한 KBS 뉴스 7월 18일 내죠. 그때 보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했다는 말이 비슷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계정 정도는 잡아야 된다. 총장에서 그러니까 유시민을 잡아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뭔가 어디선가 각본을 짠 듯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채널A 사건 때와 이번 그 옥중 입장문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의 대응이 그 채널A 사건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연합뉴스의 취재에 응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그러고 나서 추미애 장관 법무부의 그 입장에 넣으니 즉각 1시간 반 만에 대검을 통해서 반박문을 냈죠. 그리고 더구나 이 상황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검이 윤석열 검찰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그전과는 다르죠. 동아일보 3면을 보시면 추미애 지휘권 발동 가능성, 그런데 대검은 허위사실 공표 추를 수사해야. 자, 추미애 수사에까지 직접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묻어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 국정감사, 대검 국정감사를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뒤에 대검찰청은 이런 입장문을 냅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이끌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턱도 없는 소리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윤석열의 측근이겠죠.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추미애를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임뿐이 아니죠. 정권과 관련 있는 금융비리 사건, 옵티머스 사건도 있습니다. 라임 지금 김봉현의 진술에 밀려서 잠깐 벗어났는데 라임도 김재현의 진술이 있습니다. 라임의 주범 김재현의 진술, 이것을 검찰이 재점검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 세계일보 사면은 옵티머스 김재현 진술. 김재현 진술은 뭐 정관계 20인 리스트 20명 이상에게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청와대 그 실장급 뭐 3명, 비서관 2명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민주당 7명. 자, 그것을 김재현 진술을 재점검 검찰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상태로 전국은 지금 폭발 일부 직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이 소용이 안 되면은 장애투쟁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다음 대선 후보 문제를 놓고 혼자서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듯이 만지작거리면서 그 주머니 속에 공기를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반발해 놓기 시작합니다. 영날 오면 보시면은 김종인 시장감 없다, 우리 당에 시장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람들을 막 발굴해서 막 해야 되는데 우리 당에 시장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반발하면서 차라리 문 닫아라. 영날 보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당 의원들을 패배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는 뭐 대권 주자 없다, 뭐 시장감 없다, 뭐 그러면 왜 당을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출마자들을 이끌어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인물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출마 예상자 그리고 전체 의원들의 사기를 꺾는다. 그것이 영날보의 기사입니다. 조간 닥풀이었습니다.